아니에요. 써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자, 단원이 바뀌어서 이제 1학기 마지막 파트인 함수로 넘어왔고, 그 함수의 첫 번째 부분은 함수를 이해하는 함수의 정의부터 다시 중1 때 배웠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두 변수 xy, 변수는 방정식에서는 미지수와 비슷한 역할이에요. 모르는 값. 근데 방정식은 그 모르는 값이 한두 개로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고, 여기서 함수에서 말하는 xy는 값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러 개 x가, 그리고 여러 개 y가 주어질 때, 변수 xy에 대해서 변하는 숫자의 줄임말입니다.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오로지 하나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하나씩 정해지는. 그러니까 x 하나에 y 하나가 돼야 돼요. 마치 뭐 미팅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미팅에서 선택을 하는 쪽 입장이 남학생이고 선택을 받는 쪽이 여학생이라고 가정하면 남학생이 오로지 한 명의 여학생을 선택하는 그런 느낌. 남학생 하나에 여학생 하나가 짝지어지는 이런 관계를 보통 우리는 대응관계라고 말하죠. 짝지어지는 관계. 짝지어지는 것. 이게 대응이에요. 그래서 x 하나에 y 하나가 짝지어지는 관계를 대응관계라고 말하고 그때 y를 x의 함수라고 말한다. 근데 이 x가 이 x에 대한 차수가 x에 대한 1차식이에요. y는 x에 대한 1차식이야. 그럼 이게 1차 함수예요. y는 x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그럼 이건 2차 함수입니다. y는 이게 x에 대한 분수식이에요. 그럼 이게 분수함수라고 불러요. 그렇게 x에 대한 형태나 차수에 따라서 이 함수의 이름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네. 그러면 차식은 두 명에서 차식은 2차 아니에요. 네. 1차 함수는 이런 걸 말해요. 뭐 굳이 지금 물어보니까 1차 함수는 y는 항상 함수는 식을 정리할 때 대부분 다 y는 하고 정리한 이유가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이 x에 대한 어떤 식을 알면 함수에 대한 식을 정확히 정의 내려서 이건 몇 차 함수입니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뿐더러 더군다나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거기 짝지어지는 y값이 무엇인지 금방 파악하기 위해서 항상 식을 y는 하고 써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y는 하고 썼는데 이게 이런 식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식이 x에 대한 몇 차식이죠? 이게 x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 그래서 이게 1차 함수예요. y는 x제곱, 이게 x에 대한 몇 차식이죠? 이게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예요. 그런 뜻이에요. 아이고. 자, 첫 번째, y는 2x. 어디서 많이 보던 정교원이죠? y는 2x. 저 중1 때 배웠는데? y는 2x. 무슨 비례? 정비례라고 배웠죠. 근데 정비례식을 보니까 저거 1차 함수 같은데? 맞아요. 1차 함수 맞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다루는 걸로 하고. 자, y는 2x의 관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x값의 숫자를 집어넣어봐요. 물론 여기 x에 자연수만 넣으라는 조건은 없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산하기 편하자고 책에서는 이렇게 자연수를 준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x값 1에 2배가 y값이니까 이렇게 짝지어지고 그럼 x1에 y가 2가 짝지어짐으로 1,2라는 점을 이 직선이 지나가죠.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었죠. 2,4를 지나가고 3,6을 지나가고 4,8을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는 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y는 2x 그래프의 특징이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x 하나가 정해지면 y값도 오로지 하나씩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 말한다. 밑에 있는 것 y는 x 이하의 짝수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숫자를 집어넣어봐요. x를 1 집어넣었더니 1 이하의 짝수는 없고 2 이하의 짝수는 2 하나가 있고 이거는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짝수의 형태를 말하는데 2 이하의 짝수는 2요. 3 이하의 짝수는 2. 4 이하의 짝수는 2, 4. 5 이하의 짝수는 2, 4. 6 이하의 짝수는 2, 4, 6. 이렇게 되면 위에 우리가 정의할 때 이 함수가 정의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함수가 정의되려면 x 하나에 무조건 y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x 하나에 y가 없기도 하거니와 x 하나에 y가 2개 이상이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마치 뭐냐면 앞에 있는 x 하나에 y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는
남학생이 이렇게 미팅하러 나왔어요. 여학생이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얘는 어떤 여학생을 선택해. 얘도 어떤 여학생을 선택해. 근데 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도 선택을 안 해요. 이런 짓은 굉장히 매너 없는 짓이라는 거죠. 미팅하러 나왔는데, 자, 남자분들, 여자분 한 명을 선택해 주세요. 했는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1번 여학생이 마음에 듭니다. 선택한 거죠. 저는 2번 여학생이 마음에 듭니다. 근데 C가, 자, C 선택해 주세요. 했는데 이게 극단적 표현이에요. 아, 나 애 진짜, 상태들 애들 왜 이래. 나 오늘 이 미팅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하나도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애들 상태 이상해. 이제 재수없게 보는 거예요. 그거 나 안 뽑을래. 여학생들이, 뭐야, 지는 잘생겼어? 그래서 막 서로 욕하며 싸우는, 이 미팅은 파토나는 이런 느낌이에요. 어차피 한 명을 골라서 한 명은 남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게 미팅 인원이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남학생이 A, B, C, 1, 2, 3, 4,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선택했다 칩시다. 근데 이 여학생이 한 명 남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처음부터 미팅 인원수가 안 맞은 상태로 시작됐고, 남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 한 명씩을 찍었잖아. 그럼 전혀 문제 없다는 얘기죠. 이런 미팅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어때요? A도 1 찍고, B도 1 찍고, C도 1 찍어요. 이건 함수일까, 함수 아닐까? 맞나? 맞다고? 아닌가? 이게 함수가 맞다고? A도 1번, B도 1번, C도 1번. 아니, 들어오자마자, 자, 선택해주세요. 그랬더니, 남학생이 모두 다 1번 여학생을 찍었어요. 이거 함수 돼, 안 돼? 다시 이렇게 떠올려보세요. X값 하나에 오로지 하나의 Y값이 짝지어집니다. 이 말에, 이 표현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잘못 안 된 거야? 잘못된 거 같고. 왜? 그러니까 하나에 하나씩 하는 이게 한쪽 그래? 하나씩 아니잖아요. 이렇게 전체를 두고 보면 좀 이상하죠? 이제 한 명씩 불러요. 아까 말한데, 남학생이 이 여학생 한 명 선택하면 된다며. 한 명씩 불러? 자, A, 와봐. 조용히. 방에 따라 불렀어요. 너 혹시 누구 좋아해? 이거 대놓고 한 게 아니고, 너 혹시 누구 좋아해? 그랬더니, 저 1번 여학생이 마음에 듭니다. 함수 돼, 안 돼? 되죠? B를 불렀어요. 너 누구 좋아해? 저 1번 여학생을 좋아합니다. 함수 돼, 안 돼? 되죠? C를 불렀어요. 너 누구 좋아해? 저 1번 여학생이 마음에 듭니다. 함수 돼, 안 돼? 되잖아. X 하나에 Y 하나. 전혀 문제 없어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어떻게 얘가 이쁜 거를? 할 수 없는 거죠.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함수가 될까요? A가 2를 찍어. B가 2를 찍어. 아까 이 C 있죠? 이 못된 놈. 나 안 할래! 했던 애. 근데 갑자기 마음 바꾸더니 너 3번도 찍고 4번도 찍을래. 이거 함수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X 하나에 Y 하나가 아니잖아요. X 하나에 Y가 2개. X값 하나에 오로지 Y값 하나. 남학생 한 명은 무조건 여학생 한 명한테만 좋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2명 이상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돼요. 무조건 한 명. 나쁜 놈이죠, 이놈. 아까부터 계속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다윗 같은 놈. 네. 이런 케이스예요. 그럼 이건 함수가 안 되는 거죠. X 하나에 Y가 없기도 하겠거니와 X 하나에 Y가 2개씩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 양다리, 3다리 걸치겠다는 뜻이니까 이건 재수없는 놈이고 난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안 하는 애들. 단 하나라도 이게 껴있으면 이거는 전체가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100개가 다 돼도 하나가 만약에 저렇게 함수값이 없거나 X에 짝지어진 Y값이 막 2개 이상 되면 그때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함수가 되지 않아요. 다 맞아야지 함수가 돼요. 네, 모두 다. 어떤 X도 단 한 명의 여학생을 선택해야 돼요. 그건 한 번 출발해야 돼요. X가 Y 쪽으로 이렇게 선택할 때 이 규칙이 뭐냐면 이 규칙이 한 번 출발. X는 Y한테 한 번은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학생, 여학생 한 명한테는 출발해야 돼. 2번 출발 금지예요. 2번 이상 금지. 이러면 돼요. 한 번 출발할 때 2번 이상 출발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면 함수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거 빈칸은 여러분이 이 정도면 채울 수, 이건 1학년 때도 했던 거라, 이거는 할 수 있을 듯 하고요. 안 되는 거를 좀 볼게요. 위에 2-1번과 3-1번 두 개를 볼게요. 이게 말이 비스무리하잖아요?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는데 똑같지 않아요. 위는 자연수 x에 대응되는 약수의 개수를 y라 불렀고, 밑에는 자연수 x의 약수를 y라 불렀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밑에는 그냥 약수를 y라고 부른 거고, 위는 그 약수의 개수를 따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거는 x 값이 무엇이 됐든 간에 y 값의 종류는 한 종류가 답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된 함수인데, 뭐 세모도 있고, 뭐 별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이런 식이 되면 함수가 아니라고 했죠. x 값 하나에 y가 어떤 숫자든 간에 딱 y 값의 종류는 한 종류. 아셨죠? 이렇게 돼야 x 하나에 y 한 종류, x 하나에 y 한 종류. 이렇게 돼야 함수이다. 없거나 y 값이 여러 개 나오면 답이 될 수 없다. 함수가 아니다. 1번. 3-1번부터 볼게요. 밑에 거부터 볼게요. 자연수 x의 약수를 y라 불러요. 따라 움직여 봅시다. 밑에 표를 그려놨죠. 자연수 1의 약수는 뭐밖에 없죠? 1밖에 없죠. 그럼 이거는 x 하나에 y 하나 맞나요? 맞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번에 자연수 2의 x가 2로 바뀌었으니까 자연수 2의 약수를 y라 불러요. 자연수 2의 약수 1, 2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네요. x는 하나인데 y는 두 종류가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아까 말한 남학생이 여학생 두 명한테 지금 난 너 좋아해를 시전하고 있는 거죠. 답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알겠죠? 3은 1, 3, 4는 1, 2, 4 뭐 이런 식이겠죠. 함수가 그래서 아닌 겁니다. 밑에는 표를 보고 위로 갈게요. 이제 똑같은 표인데 아까처럼 자연수 1의 약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연수 1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죠? 1개. 자연수 2의 약수의 개수는 2개. 자연수 3의 약수의 개수는 2개. 자연수 4의 약수의 개수는 3개. 이거는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야. 왜? 아까 말했잖아. x 하나에 y가 그게 어떤 숫자든 간에 딱 한 종류만 있으면 함수가 된다고요. x 하나에 y 하나, x2에 y2, x3에 y2, x4에 y3, x5에 y2. 5는 약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x6에 y는 4. 6은 약수에서 4개니까.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함수가 된다 뜻이죠.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이유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예를 들어 설명드렸고요. 자, 함수값의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해보는 건데 함수값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굉장히 자주 쓸 단어이기 때문에 함수값. 함수값은 x의 어떤 값을 대입하여 나타난 y의 값. 걔를 한글로 세 글자로 함수값이라 불러요. x의 어떤 값을 대입해요. 그러면 그때 y값이 딱 나타나지. 한 개의 값이. 그거를 그 x값에 대한 함수값이라 불러요. 간단한 예를 들어 봅시다.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x에 꼭 1만 대입하는 법은 없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x에 1을 대입하면 그때 y값은 얼마 나오죠? x에 1을 대입하면 y값은 얼마 나오나요? 3이 나오죠? x에 2를 대입한 y값은 5가 나오고 3 대입하면 7 나오고 이런 식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 함수값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y값.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나온 y의 값을 함수값이라고 불렀는데 얘랑 수학적으로 같은 표기법이 있어요. 그거를 잘 익혀야 돼요. 이 표현을. 어떤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함수를 영어로 펑션이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f자를 따요. 이렇게. 그럼 y와 fx는 실제로 같은 말이에요.
그럼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나온 y값을 함수값이라고 부른다는 뜻은 y와 같은 표현 fx도 함수값을 표현하는 수학적 기호예요. 그냥 마이크 쓰면 안 되는. 마이크 쓰면 안 돼. 둘 다 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내 이름은 김은서야. 근데 친구들끼리 내 이름을 부를 때 못난이로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둘 다 나를 표현하는 기법이 되는 거죠. 내 본명은 김은서. 친구들끼리 막 널리 알려져 있는 내 별명은 못난이. 이런 느낌. 그런 게 별명 비슷한 거예요. 본명, 별명. 아니면 본명, 별명. 이런 느낌이에요. 한 사람이지만 표현법이 두 개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를 뭐라 쓸 수 있냐면 이 3이라는 표현을 함수 기호로 쓰게 되면 x에 1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니까 이 3을 다른 말로 f1이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5는 F2? 그렇죠. x에 2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니까 f2라고 써도 괜찮아요. 표기법상. 그럼 얘는 f3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y라는 값과 같은 표현으로 fx를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y 자리 대신에 fx를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식을 이렇게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 둘은 같은 표현이에요. y는 ex 플러스 1과 fx는 ex 플러스 1은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 아까 말했죠. 본명 y, 별명 fx. 본명 fx, 별명 y 이런 느낌으로 서로 바꾸어 써도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표현법을 말하는, 같은 연산법을 말하는 거고 표기만 서로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학적 표기다 보니까 y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제 x값에 y값에 짝지어지는 그 관계를 통해서 점의 좌표 표현할 때 많이 나타나는 거고 fx를 쓰는 이유는 다른 의미로 x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라는 걸 잘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들. x에 1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거나 f1, 이 x가 1로 바뀐 거구나. 그럼 이 x도 1로 바뀌어야 되겠죠. 2 곱하기 1 플러스 3. f1은 3을 뜻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함수값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함수값, y값, fx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문제를 볼 텐데 이렇게 위아래 두 문제만 봅시다. 같은 문제인가? f-1 잠깐만요. 일단 보고. 자, 이렇게 두 개를 풀게요. 위아래 두 개. 함수 fx가, fx는 y를 대신하는 표현이라고 했죠. 글씨가 너무 조그마네. fx는 마이너스 3x.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식을 이렇게 바꿔 써도 됩니다. y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바꿔 써도 괜찮아요. 같은 식입니다. 근데 f라고 쓰게 되면 이제 함수값의 표현이 좀 더 잘 보인다는 얘기예요. 얘처럼 이렇게. x에 1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을 구하시오 표기법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게 함수값의 표현이 조금 약한데 이렇게 쓰면 이제 확 보인다는 얘기죠. 이 x가 1로 바뀌었다는 뜻이네. 근데 같은 시간에 얘도 x고 얘도 x라면 이 x가 1로 탈바꿈하면 여기도 x도 1로 바뀐다.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니까 x에 1 집으면 마이너스 3이 함수값이 되는구나. 보세요. 잘 보세요. f1은 마이너스 3이죠. 다시 이 기호를 보면 다시 뭘 떠올려야 되냐면 x에 1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마이너스 3 나와요. 이 뜻을 말해요.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x값이고 가로 바깥에 있는 이 값이 있죠. 이게 함수값이에요. 함수값을 다른 말로 y값이라고 부른다기 때문에 X가 Y라는. 그렇죠. 맞아요. f 한 다음에 이 가로 전체가 y값이에요. 아셨죠? 여기는 누구의 값이냐면 x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로 안은 x값. 가로 안을 집어넣어서 나온 전체 계산한 결과가 fx는 y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를 보면 x에 1 집어넣었더니 y가 마이너스 3 나왔구나라는 의미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화하면 이렇다는 얘기죠. f 네모는 세모입니다. 라는 이 기호를 보면 요거
x에 네모 집어넣었더니 y값이 세모로 짝지어진 거야. 대응된 거야. 그리고 이 함수 f라는 이 함수 f라는 식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x값이 1일 때 y값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지나는 겁니다. 누가?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 어떤 그래프, 직선이든 뭐든 어쨌든 그래프가 도형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그 도형을 그리면 이 그래프는 무조건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사실은 다 하나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기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거고, 그럼 얘도 이 표현과 이 표현은 다 같은 말이에요. f 네모는 세모란 말은 x에 네모 집어넣으면 y가 세모값 나오고 얘는 x, y를 짝지어서 순서성을 만들면 이 그래프가 y는 fx라는 이 그래프가 네모, 세모라는 점을 지나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셨죠?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할게요. 여기 이 식 보고 하는 거예요. 계속 f-3이라는 뜻은 이거죠. x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그럼 이게 마이너스 3으로 바뀌면 이걸 곱하라는 뜻이고 곱하면 9가 되겠네요. x의 3분의 1 때 함수값을 표기법으로 나타내면 f3분의 2. 그럼 이 x가 3분의 1로 바뀌었으니 이 x도 3분의 2로 바뀐다.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한 개의 무게가 30g인 과자 x개의 무게를 yg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y는 fx라고 할 때 fx를 구하시오. 관계식을 보고 함수식을 쓰란 얘기예요. 읽어보니까 한 개의 무게가 30kg인 과자가 있어. 이렇게 과자가 있어. 얘는 한 개의 무게가 30g이에요. 그럼 두 개의 무게는 30 곱하기 2, 60g이겠죠? 세 개의 무게는 30 곱하기 3, 90g이겠죠? 이렇게 가다가 이 과자가 X개가 있게 되면 당연히 30 곱하기 개수 줄였으면 30Xg이 되겠죠, 단위는. 근데 그 무게를,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각각의 그 과자의 개수에 따른 무게잖아요. 그 무게를 Y라 부르기로 했으니 무게 Y는 30X. 이게 관계식이에요. 근데 아까 Y랑 fx는 식에도 보면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도 돼요. 식을 이렇게 두 개로. Y는 30x라고 쓰던지 또는 fx는 30x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책은 Y는 fx라고 할 때라고 했으니 fx가 함수값을 표현하는 식이 30x니까 뭐 이렇게 써달라라는 건데 뭐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니까요. 괜찮습니다. 둘 다. 자, 남은 것. x가 11일 때 이 식을 보면 이제 금방 알 수 있죠. x가 12가 되면 여기다 11을 대입하는 뜻이니까 그때 y값은 30 곱하기 12 360g이 정답이고 이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fx는 30인데 x 12일 때 함수값 구하라는 얘기는 f12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f12 30 곱하기 12 정답은 360 이렇게 된 겁니다. 123쪽까지 과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